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헌법의 기본 권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제도의 현상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한 원리입니다. 헌법상의 기본 원리는 여기 있는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권력 분립주의, 평화통일주의, 세계평화, 문화국가,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 이런 내용들이 헌법상의 기본 원리가 되겠죠. 첫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에는 헌법에 나타났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생존권적 권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천부 인권으로서 기본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 두 번째, 평등권의 보장입니다. 헌법 전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등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평등권 보장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 또 역시 평등권 보장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민간 50인 이상인 경우는 3.1%를 공무원들은 3.4%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이게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를 무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권 보장입니다. 헌법 제37조의 내용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보 보장,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자유, 종교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유권 보장의 예로서 제한 사례를 보면 조건부 노동자는 노동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활급료에 자활 근로에 참여할 걸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 감호 등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생존권 보장입니다. 헌법 제34조에 있는 내용으로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생존권적 보장에 관련된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생존권 보장에 대해서 개별적 생존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적 생존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먹고 사는 문제 이것 갖고 힘든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문화예술,
문화 여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존권적 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적 생존권입니다. 경제적, 물질적 생존권입니다. 노동 생존권, 환경권, 건강권 등이 여기에 생존권 보장이 된다는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 5번째, 청구권 보장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보호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참정권 보장입니다.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입니다. 선거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 역시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 기본 원리 7번째, 복지국가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국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복지국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즉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복지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조가 부족한, 공공부조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북유럽 같은 이런 국가는 공공부조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30년 전에, 대략 30년 전에 저출산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초초 저출산 국가지요. 한 가정에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0.8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30년에 1.6 정도 있었습니다. 저출산 국가지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가정에 주는 이런 공공부조를 20, 30개를 늘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2.0을 넘기는 게 3,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들이 이런 복지국가 반열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보편주의의 이런 이데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복지국가가 되겠죠.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북유럽 국가에 있는 나라 되겠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국이지만 복지국가 반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국가 주도적으로 건강보험이 활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1930년대 초반에 미국의 전 세계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대공황이 있었죠.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1935년 이 전후에 시행을 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회보험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었으나 1939년도 제2차 세계대전이 나타나면서 그게 없어지고 현재도 아직까지 이런 미국 사회는 이런 건강보험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국가 주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도 이렇게 세계적인 세계 제1의 선진국도 복지국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이 완전한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성을 보장해주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모든 실정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부분이 상당한 부각이 되어졌습니다.